북한의 강경 일변도 계속되는 그 중간에 대북전단 살포 아직도 있습니다. 그 관련한 녹취를 먼저 들어보죠. 금일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과 큰샘 대표 박정호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정부는 두 단체가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으로 인해 남북교류협력법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음대로 해봐. 그러나 대북전단이 계속 북한으로 간다고. 무슨 법인을 취소하면 대북전단이 못 가나? 위선자 앞에는 그렇게 바들바들 떨고 매달리고 법인단체를 가지고 대북전단 보냈나? 웃기는 들. 법인단체 왜 만든지 알아요? 그래도 통일부 법인단체 하면 조금 도움 받을까 해서. 전혀 도움 안 되든 나는 그게 끝나기를 바랬어. 더 많이 더 자주 보낼 거예요. 이번에는 대북전단이 아니라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드론으로 보내려고 한다고. 그거 막아봐. 그게 온갖 경찰 동원해서. 근데 드론은 못 막아요. 이거는 한 사람이 하면 되거든. 예, 대북전단 문제 먼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정말 군사 합의까지 파기하겠다는 것 각오해야 된다. 우리는 일단 전단 살포 100회 무익한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하는데 경기도는 위험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을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상학 대표 계속 날리겠다라고 하면서 통일부를 역적부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그 단체가 이것을 띄울 때마다 풍선 하나에 150만 원씩 받는다는 주장입니다. 돈이 되니까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거 띄울 때 뭐 원가가 뭐 있겠습니까만 계산을 해보면 작은 풍선은 한 8만 원, 큰 풍선은 12만 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개당 150만 원씩 받는다면 너무 많이 받는 거죠. 뭐 그 후원금 가지고 이것만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치지 않고 계속한다라는 주장인데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장 한번 녹취로 들어볼까요? 어쨌든 그 자유북한 그 연합 이 박상학이가 하는 이 그 단체가 삐라 뿌리는 데서는 좀 이렇게 노하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노하우 있다는 거. 그래서 다른 단체들에서 자기 단체 이름으로 삐라 날려달라 뭐 이렇게 하면서 부탁도 하고 자기들이 하자게 되면 또 설비를 쌓아야 되고 자기들은 또 그것도 배워야 되고 하니까 많이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 풍선 한 개당 150만 원씩 받는다는 겁니다. 그 원가 타산을 해봤는데 작은 풍선은 8만 원, 큰 풍선은 12만 원이 든다는 거죠. 아, 근데 풍선 한 건당 150만 원 책정해서 돈을 받다? 네, 그러니까 10배 넘게 책정해서 돈을 받고 그 돈도 또 뭐라 하나요? 커미션이라 하나요? 사업용 뇌물 뭐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저한테 제보하신 그분은 그거 보니까 진짜 얘들은 쓰레기들이라고 돈밖에 모른다고 얘들은 인권운동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대북 전단 또 이제 북한민에게 사실과 진실을 못 보낼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그런 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관심 안 가져주고 또 성원 안 해주고 후원 안 해주시면 못 보냅니다. 홈피의 제일 윗단의 오른쪽에 우리 후원 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북한 운동연합은 공익 사단 법인 단체고요. 합법적인 공익 법인 단체고 페이팔도 있거든요. 이 전단 보내자면 어찌되었든 맹물 보내는 건 보내는 건 아니까 1,000원도 좋으시고 뭐 5,000원도 좋으시고 하니까 국민들께서 후원해 주시면은
예, 차정 교수 지금 그 얘기를 들어보면 네. 박상학 대표는 뭐 5천 원도 좋고 얼마도 좋고 이렇게 네. 후원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네. 그 전에 그 주장한 탈북자 얘기를 들어보면 풍선을 띄워주는 대가로 뭐 150만 원씩 받는다 네. 그런 주장인데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그 구체적인 정보는 없습니다만 뭐 사실 상당히 그러니까 북한이 반발하고 또 우리 또 남측 정부에서도 뭐 전임 정권 때도 사실 대북 전단 살포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당히 북한에 대해 대북 전단을 보내는 부분에 있어서 뭐 이분들의 정치적 신념 또 그리고 북한 체제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일종의 탄압 내지는 그게 동조하지 못해서 체제를 이탈했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신들의 신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각에서는 그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 모임을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경제적인 그런 실리들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예. 상당한 이 지적들이 있어 왔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구체적인 정언이 나온 것인데 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뭐 제가 일단은 유보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 지금 박상학 대표를 비롯해서 이 한간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그러한 고통을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그걸 촉발시킨다고 한다면 상당히 비난의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다 아니다 부분은 좀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최경철 의원 뭐 미국 우익단체에서 상당히 지원을 좀 하는 모양이죠? 미국 우익단체나 미국 사람들은 북한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상상한 것 이상으로 북한을 실패국가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저런 전단을 살포하고 그리고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개연성은 있다고 보고요. 우리 차정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확인할 방법은 지금 없지만 어쨌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정서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도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돈을 낼 용의가 충분히 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연성은 있는데 저것이 실제로 미국의 달러가 저분들에게 성금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는 확인할 방법은 지금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주장일 뿐이고 하지만 저분들이 미국을 좀 등에 업고 있다는 식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 뒤에 있다고 생각하면 저 운동의 그 정당성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합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저분들이 계속 그런 그 미국을 그 뒤에 있다는 식의 말씀을 하실 가능성은 높고 하지만 미국이 실질적으로 저렇게 좀 다소는 폭력적이고 그리고 그 과격한 주장이 담긴 전단이 북한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사실상 모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은 어쨌든 대한민국 질서 안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화면도 보셨습니다만 접경지에서 너무 좀 다투는 모습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하지만 정부도 지금 어제 NSC 소집하고 뭐 규제를 하겠다고 너무 좀 강하게 나가는 것도 정부도 좀 문제가 있다. 지금 북한이 저렇게 한다고 해서 빠르게 우리가 반응을 하면 북한에 말려드는 것이다. 지금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이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급작스럽게 반응을 하면 남북 관계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조금 더 긴 호흡을 갖고 북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지. 북한이 반발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카드를 자꾸 내기 시작하면 북한의 버릇을 고쳐주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자 단체도 조금 그 자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정부도 지금 좀 차분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경기도는 이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효과가 있을까요? 관련된 녹취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는 도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위험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자 합니다. 적어도 경기도 일원에서만큼은 평화를 갉아먹고 무력 충돌을 조장하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기본관리법에 따라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예고된 불법 행위를 원천 봉쇄하겠습니다. 예, 지금
관련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위험구역으로 이 지역을 정하고 전단 살포하는 사람들을 출입을 안 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막아보겠다고 하는 건데요. 윤기찬 위원장, 저것은 가능한 일인가요? 일단 아이디어는 되게 그 법을 잘 찾아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재난의 범주에 포함되는지가 이제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재난하면 저희가 자연재해 이런 거 말하고요. 그다음에 저기는 재난보다는 안전관리 쪽에 방점을 일단 뒀겠죠. 재난에 해당해야 됩니다. 재난에 해당하고 그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신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확보 차원의 재난으로 인한 안전관리가 그렇죠. 돼야 예, 되군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회재난에 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과연 사회재난에 여기에 열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등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해석상 조금 난해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해외로부터 또 올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할 수도 있는데 이 대한민국 북한 지역은 해외가 아니라서 우리 헌법상 이 부분도 해석상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어찌됐든 그 위험인자를 찾아서 출입을 제한하는 이런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는 근거법으로 잘 찾아냈지만 포섭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현근택 부위원장 의견은 어떠신가요? 잘 지적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재난 이 기본법을 보면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재해, 자연재난, 사회재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재난에 뭐라고 써 있냐면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사실은 어찌 보면 근데 이제 아마 거기에 포섭시키려는 것 같아요. 환경오염. 여기도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전단지 같은 게 이제 뿌려지면 그게 어쨌든 좀 취약하다. 오염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지금 문제되는 게 이제 쌀을 보내는 페트병 보내는데 그게 바다에 뿌려지면 결국은 안 돌아가면 그게 그물에 걸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한데 이 법에 바로 포섭될지는 명확하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어찌 보면 고발한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거를 좀 막으려는 밑에 보면 여러 가지 법 나왔는데 일단 5개 광고물 같은 것도 우리 보통 광고물 마음대로 못 뿌리거든요. 우리 국내에서 뿌리려면 이렇게 뭐 신문지에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허가 안 받고 광고물 뿌렸다든지 아니면 지금 폐기물이라든지 아니면 결국은 해양에다가 이 폐기물을 뿌리는 이런 것도 있어서 저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좀 취할 필요가 있다. 행정기관이.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접경 지역 주민들한테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이 법에 물론 취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보면 뭐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북전단 살포에 앞장서고 있는 박상학 씨의 성향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매우 반정부적인 발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들어보실까요? 오늘이 체인벌린이 저 문제 많은 사람이야. 우리도 처칠 같은 사람, 도널드 리건 같은 분이 나와야 되는데 정치인으로. 그보다는 이승만, 박정희 같은 분들이 다시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의 리더로 우뚝 서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전두환 대통령을 쳐 죽일 놈이라고 했습니다. 독재자고 살인마라고.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래? 그렇게 하고 김일성, 김정일이 박정희 대통령 다음에 무서워한 게 누군지 압니까? 전두환 대통령 무사했습니다. 이야, 그런가? 그렇지. 너무 좋아진 거야. 그 다음에 다다다다다다다 얘기하는데 뭐 12.12 어떻고 그때 총 어떻게 쐈고 내 그래 탱크 몰고 다 북한을 다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저 리건 대통령이랑 저 사람 너무 말려서 못했다고. 아마 5천만 국민 중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사나이 다음 분이다, 훌륭한 분이다 말하는 건 나밖에 없어요. 날 말하면 또 정부 좌파들이 저 독재자들 그 무슨 뭐 왜구라든지 개구라든지 막 난리 칠 겁니다. 예. 차종 교수, 지금 박상학 씨가 전두환 네. 대통령을 만나서 그런 칭송을 했다는 거죠. 뭐 그런 의미로 저는 들었습니다만 예. 뭐 정확하게 지금 전원 맥락이 정확하게 다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 제가 뭐 이렇게 딱 잘라서 뭘 하긴 뭐 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뭐 박상학 대표가 우리나라의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는 자기의 뭐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서 소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사실 뭐 대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당히 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 생각과 좀 많이 다르다. 예를 들면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부분, 전두환 전 대통령 무력으로 그러니까 이 지금 정권을 탈취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민간인 학살을 할 때 자행한 부분들이 어떻게 뭐 북한 정권 입장에서 상당히 그러한 그 결단력과 무력을 행사하는 부분들이 이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다. 북한 집권자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판단 자체가 저는 조금 납득이 되질 않네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아까 이 박상학 대표가 이야기했던 이승만, 박정희 뭐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표적인 북진 통일론자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칭송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972년 칠산남북 공동성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북한 체제와 처음으로 이 대화의 물꼬를 열었던 분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뭐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뭐 자신의 국내 정치로 이 집권 연장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뭐 악용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지금 남북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꼭 그렇게 이 지금 박상학 대표가 이야기하는 식으로 재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는 것이죠. 너무 그러니까 자신의 그러니까 주관에 그러니까 바탕을 해서 뭐 대중 강연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좀 수긍하기 힘듭니다. 예. 예, 박상학 씨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잠깐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녹취였는데요. 지금 북한은 또 미국에 대해서도 공격의 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2년 전 오늘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 열렸죠. 그런데 오늘 리성권 북한 외무상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미국 지도자에게 선전 보따리 줄 생각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잡았던 손 계속 잡을 필요가 있는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남쪽 미국 계속해서 뭔가 좀 내 말 좀 들어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속내가 뭔지 궁금한데 현근택 부위원장 어떻게 들리세요? 지금 뭐 일단 약간 대한민국이 하는 얘기하고 지금 미국이 하는 얘기 약간 톤은 다르죠. 예. 근데 뭐 저는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당의 입장은 뭐 아니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특히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뭐 도움 안 주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아마 미국에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왔을 때 본인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건가 이런 고민을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마 돌아가는 상황을 알 테니까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적인 어떤 친밀 관계로 해서 이게 그나마 탑다운 방식으로 유지가 되어 왔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왔을 때 그게 유지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말은 이렇게 뭐 대선에 도움 안 주고 아니면 뭐 못하겠다 하지만 그 전에 어쨌든 좀 대한민국과 아니면은 뭐 미국과 뭔가 그래도 관계를 좀 맺어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윤기찬 부위원장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뭐 선전 보따리 안 주겠다라고 하는데 우리한테 잘만 해주면은 대선에 도움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신호같이도 들립니다. 네, 이게 대선에 방해하지 않으면 잘해주는 거죠. 사실. 예. 그동안에 위험 관리 차원에서 이제 관리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가 만약 그 위험 관리 차원을 넘어서는 뭔가 행동을 하게 되면 대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건 뭐 다 아는 거라서 그렇게 하기도 할 거고 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 내부 사정이 좀 강경파가 득세하는 모종의 어떤 일들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동안에 좀 그 앞장서 나섰던 이성건이나 김여정 부부장 등이 오히려 강경으로 돌아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자 해지 차원에서 당신들이 이렇게 앞서서 유화책으로 협상을 진행했는데 성과가 없다. 이거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아마 모종의 주문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따라서 도발 가능성까지는 몰라도 이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이런 부분이. 예.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비핵화에 관련된 우리만의 어떤 원칙을 세워서 그 부분을 주장할 필요가 있고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정부가 마치 북한의 어떤 주장에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국민들 사기나 나중에 비핵화 동력 확보 차원에서도 좋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경철 의원, 외무상이면 이제 우리 외무장관이지 않습니까? 외교부 장관. 그러면 상당히 외교적인 수사 이런 것 좀 능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성곤 하면은 떠오르는 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잘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이분이야 뭐 원래 그걸로 먹고 산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로 계속 가시겠죠. 근데 북한이 어쨌든 지금 몹시 힘든 상황입니다. 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도 미국도 힘든 판인데 북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사전에 그 조치로 2019년 2월에 하노이 회담에서 민수 분야 5대 제재를 풀어달라고 과감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신 영변을 내놓겠다. 하지만 트럼프는 영변 가지고 안 된다. 다른 거 내놔라 하니까 북한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대로 회담장을 박차고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민수 분야 5대 제재를 왜 풀어야 하는가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석유도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북한의 최대 수출 상품인 석탄도 지금 못 팝니다. 그리고 북한의 최대 외화 수입원인 근로자 파견이 지금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안 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돈도 없고 식량도 없는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에 처한 거죠. 그런데 미국이 지금 전혀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우리나라마저 제재 해제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화가 많이 난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지금 없어서 지금 무언가를 내놓으라고 미국과 우리나라에 대해서 계속 던지고 있는 겁니다. 전단이란 건 이건 사실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밥 한 그릇을 내놓으라고 지금 제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을 어떻게 조정하고 북한을 우리가 잘 다스려 나갈 것인지 한미 공조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남남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전단 문제 이 하나 가지고 북한이 노리는 게 바로 남남 갈등이고 남과 미국이 공조가 안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차분한 것이 필요하다. 자꾸 북한의 응석을 자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략이 무엇인지 문정인 특보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전략이 뭔지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예. 지금 북한의 부하 내동하는 것은 전혀 해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미국 공격 속내 차전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좀 미국에 대한 상당히 좀 구애의 몸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판넬을 썼지만, 예. 도널드 take full advantage of us. 그러니까 도널드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름이지 않습니까? 아마 김정은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겁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좀 충분하게 한번 이용을 해봐라. 예. 지금 사실 미국의 보도에 보면 지금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확률이 15%까지 떨어졌다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코로나 사태에다가 지금 또 인종 갈등에 대한 시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북한과의 핵 문제만 상당히 또 돌파구만 맞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지금 오늘 강하게 우리가 힘을 키운다는 이야기가 핵 개발에 대한 상당한 의사를 표현한 것도 있을 그러니까 그런 의지로도 비치긴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미국 집권자에게 지적 선전감 보따리를 던져주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대가가 있으면 협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승건 지금 외무상의 이 담화 자체가 이 지금 북한 사람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게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완전히 지금 아직 판을 깨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다. 지금 북한이 당면한 문제가 앞서 우리 최경실 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상당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결국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미국이라고 한다면 미국이 지금 일종의 그러니까 북한과 주고받기를 통해서 지금 현상을 좀 돌파하자 그런 이야기를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속내를 추측해 봤습니다.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